도와줘. 인터넷상에 내 주민번호가 도용되고 있어. 절체절명의 순간 개인정보 도용을 막을 새로운 작전이 시작됐다. 크레딧뱅크. 아직 늦지 않았어. 크레딧뱅크로 접속해. 어서. 크레딧뱅크 클릭으로 개인정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크레딧뱅크. 푸른밤 문지입니다.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히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는데 선해 보이는 눈매와 인매가 꼭 닮은 부부가 주인공이었어. 아내는 몇 년째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투병 중이었는데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점점 기억을 잃고 점점 아이가 돼가. 병원 밖의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시간은 앞으로만 흘러가는데 병원에 갇힌 아내의 시간만 자꾸 거꾸로 흘러가는 거야. 의사 말로는 아내의 기억이 7살에 멈춰버렸대. 남편은 그런 아내를 마치 아기 돌보듯 머리카락을 매만져주고 볼을 쓰다듬어주면서 매일매일 아내의 손바닥에 글씨를 써. 명희야, 우리를 절대 잊지 마. 사랑해. 아내의 이름이 명희구나. 참 예쁜 이름이다. 무표정한 얼굴로 가만히 남편을 바라보던 아내는 방금 손바닥에 쓰여진 글씨의 의미를 알기라도 하듯 아주 잠깐 눈가가 촉촉해져. 때때로는 뭔가 생각이 난 듯 입술을 실룩거리기도 해. 아내의 입에서는 금방이라도 여보, 걱정하지 마. 잊지 않을게. 라는 말이 터져 나올 것만 같은데 안타깝게도 다시 7살 어린아이의 눈빛이 돼서 전혀 다른 말을 해.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더는 못 보겠더라. 이제는 과거가 돼버린 어느 날에 너는 무릎 위에 얌전히 올려둔 내 손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말했다. 이제 보니까 너 손 참 못생겼다. 갑자기 부끄러워진 나는 무릎 위에서 두 손을 꼼지락꼼지락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어쩌면 조금 궁색하게 들릴지도 모를 변명을 늘어놓는다. 내가 연필을 좀 이상하게 쥐나 봐. 3번째 손가락에 힘을 주고 글씨를 써서 그런지 굳은 살이 생겨서 그래. 이것 봐. 왼손은 안 그렇잖아. 그러면서 나는 왼손을 네 앞에 펼쳐 보였는데 네가 장난기 가득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면서 그러더라. 내가 손바닥에 쓰는 글씨가 뭔지 맞춰봐. 보지 말고. 간질간질. 뭐라고 적는 것 같기는 한데 잘 모르겠어서 내가 모르겠다고 하니까 네가 그랬지? 마음이 착한 사람한테만 읽히는 글씨니까 눈을 감고 집중해보라고.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눈을 감고 너의 손끝에 그리고 너의 마음에 집중하니까 진짜로 너의 마음이 읽히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아.
이게 내 마음이야. 누구에게나 잊히지 않는 이름이 있지. 그래서 어쩌다 한 번씩 입안에서 맴돌기도 하고, 아주 가끔은 손끝으로 적어내기도 하고 그러잖아. 그때마다 나는 버릇처럼 손을 꾹 움켜쥔다. 너와의 사랑이 여기 내 손바닥 위에 나에게만 보이는 글씨로 그려지는 것 같아서. 언젠가 네가 그랬듯 손가락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적어본다. 우리 사랑이 있던 자리야. 잊지 마. 그런 사람이 있었다. 우리 딸 청첩장일세. 자네 이제 한시름 났구만. 축하하네. 너한테 제일 먼저 주는 거야. 와, 이쁘다. 정말 축하해. 보자기 카드로 행복을 나누세요.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청첩장 보자기 카드. 청첩장은 보자기 카드. 온라인 청첩장도 보자기 카드. 푸른밤 문지입니다. 나에게는 이상한 버릇이 하나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어딘가를 갈 때마다 목적지를 지나쳐서 종점까지 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늘 그러는 건 아니고, 하기 싫은 공부를 하러 도서관에 갈 때, 엄마의 잔소리가 길어질 때, 마음 한구석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을 때, 그리고 당신 생각이 날 때. 나도 알죠. 그럴 시간에 한 글자라도 더 봐야 한다는 거. 엄마의 잔소리도 나에 대한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거. 살면서 가슴 답답한 일이 비단 나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그런데 그 순간에 나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가끔은 뭔가를 떠올리고 생각하는 일도 피곤하죠. 그럴 때는 버스에 앉아 무심히 스쳐가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면서 음악을 듣고 그냥 그 시간을 견디는 거. 그게 요즘 나를 위로해주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내가 나를 위로하는 방법도 당신에게 배운 거네요. 살다 보면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나에게는 당신을 사랑하는 일이 그랬던 것 같아요.
당신을 마음에 담으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았고, 머지않아 내가 상처받을 거라는 것도 알았고, 어쩌면 나뿐만 아니라 당신도 힘들게 할 거라는 사실도 나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당신이 좋았어요. 나를 만나기 훨씬 전부터 사랑했던, 아니, 사랑하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을 때 나도 모르게 옅은 한숨이 터져나왔지만 그래도 당신을 지켜볼 수 있다는 사실이 나에게는 행복이었고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당신이 나에게 도저히 안 되겠다고, 미안하다고 말해오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그렇게 당신 입으로 우리의 현실을 냉정하게 확인받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할까요? 나는 원래 후회 같은 건 안 해요. 비겁한 변명처럼 들릴지는 몰라도 그 순간에는 그게 나에게 최선이었고 다시 똑같은 상황과 마주하게 된다고 해도 아마 당신을 사랑할 거고 결국 상처받을 거예요. 여자친구 있는 사람을 짝사랑한 내가 바보 같아 보여도 상관없어요. 그 순간 나는 내 감정에 최선을 다했고 그래서 당신에 대한 원망이나 미련도 남아있지 않으니까. 잘 지내길 바래요. 그리고 나에게 미안해하지도 말아요. 나는 정말 괜찮으니까. 그런 사람이 있었다. 오늘 그녀를 울렸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녀가 반지를 받고 눈물을 흘릴 줄은. 처음입니다. 그녀가 먼저 내게 키스해준 건. 그녀가 원하는 주얼리 쇼핑몰. 여자를 아는 주얼리. Only Ju. 푸른밤 문지입니다. 사랑 따위 2번 다시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다짐했던 나였어. 당신을 만나기 전에 나는 지독했다고 표현할 만큼 아픈 연애를 했으니까. 서로를 많이 사랑했지만 표현 방법이 너무 달랐고 서툴렀고 그래서 힘들었지만 그것마저도 사랑이라고 여겼던 날들. 그 시절 내게는 그 사람과 헤어져야 할 이유가 수백 가지가 넘었지만 헤어지지 말아야 할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었거든. 사랑하니까. 그래도 사랑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 그 사람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았고 나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아버린 거야.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랑이 끝났고
그렇게 나는 혼자가 된 거야. 눈부신 5월의 어느 날 상처투성이가 된 내 앞에 나타난 당신. 당신 때문에 그 봄날이 참 아름다웠고 따뜻했어. 지금도 생각난다. 당신의 눈빛, 말투, 그리고 미소. 내가 아프면 당신은 나보다 더 많이 아파했고, 내가 힘들어하면 당신은 늘 나보다 더 많이 힘들다고 했잖아. 그런 당신이 있어서 내 상처들을 조금씩 아물어갔어. 그렇게 봄과 여름이 지나고 가을. 그런데 나는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하다고만 생각했어.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당연한 건 없는데 나를 향한 당신의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만 여긴 거야. 지난 사랑의 아픈 기억들 때문에 사랑한다는 말이 턱 밑까지 차올라도 꾹꾹 참고 내가 당신에게 마음을 주지 않으려고 애쓰는 동안 당신이 그렇게 힘들어할 줄은 몰랐어. 만약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말해주지 그랬어. 말해줬으면 좋았을걸. 그렇게 몇 달 내 곁에서 묵묵히 나를 지켜봐주던 당신이 어느 날 나를 바라보면서 말했잖아. 아주 슬픈 눈으로.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나는 지금껏 그렇게 슬픈 눈을 본 적이 없어. 당신은 화를 내지도 않았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고 나를 원망하지도 않은 채 아주 담담하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고 나는 그런 당신을 붙잡을 수 없었어. 그렇게 당신이 떠나고 하루 이틀 시간은 참 더디 흐르는 것 같더니 어느덧 한 달이 됐다. 근데 참 이상하지? 그렇게 홀연히 떠나버린 당신이 하나도 밉지가 않고 오히려 당신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다고 다시 돌아와 달라고 당신을 붙잡지도 않을 거야. 진심으로 나는 당신이 잘 됐으면 좋겠고 한 가지 후회되는 게 있다면 조금 더 일찍 사랑한다고 말해주지 못한 거. 그뿐이야. 이별에는 항상 나쁜 이별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당신을 떠나고서야 알게 됐습니다. 이 세상에는 좋은 이별도 있고 당신처럼 좋은 사람도 있다는 걸요. 그런 사람이 있었다.
도와줘. 인터넷상에 내 주민번호가 도용되고 있어. 절체절명의 순간 개인정보 도용을 막을 새로운 작전이 시작됐다. 크레딧뱅크. 아직 늦지 않았어. 크레딧뱅크로 접속해. 어서. 크레딧뱅크 클릭으로 개인정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크레딧뱅크. 푸른밤 문제입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지금까지의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을 떠올려 보면 그 순간순간마다 늘 당신이 함께였다. 우리가 함께였던 순간은 슬프지만 아름다웠고 치열했으며 그래서 우리들의 마지막은 처절하기까지 했다. 유난히 추웠던 2003년의 겨울로 기억해. 산타 할아버지가 준 선물처럼 내 앞에 짠하고 나타났던 당신이란 사람. 첫눈에 반했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족할지 몰라도 어느 순간부터 나는 내가 당신으로 인해 자꾸 웃게 된다는 걸 깨달았어. 나를 바라보는 당신 눈에 담겨있는 그 진심이 좋았고 당신과 눈이 마주쳤을 때 살며시 떨려오는 그 행복한 설렘이 좋았다.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수줍게 물드는 뺨에 나는 내가 살아있음을, 행복함을, 사랑하고 있음을 느꼈던 것 같아. 아,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으면 이렇게 따뜻하구나. 우리가 살아간 동안 나에게는 당신이 전부였다. 당신을 만나려고 하루 종일 비를 맞고 기다린 적도 있었는데 그런데도 하나도 힘들지가 않았어. 당신을 보면 내가 힘든 것보다 당신의 지친 어깨가 먼저 눈에 들어왔고 나에게 미안해하는 당신 마음이 혹시라도 불편하지 않을까 그게 먼저 신경이 쓰였으니까. 그렇게 꼬박 6년을 때로는 행복하게, 때로는 힘겹게 사랑했던 우리 두 사람이 끝났을 때 나는 무서웠어. 당신 없이 내가 살 수 없을까봐. 그래서였던가 봐. 잘 가라는 인사도 없이 서서히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현실을 받아들이는 당신이 미웠고 상처 주고 싶었어. 그래서 마음에도 없던 말을 쏟아냈어. 내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라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나에게 돌아오게 될 거라고. 진심은 아니었어. 내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당신의 빈자리가 너무 커서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지 몰랐던 거야. 그땐 내 마음이 너무 어렸어. 미안하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어. 물론 나는 지금도 당신을 잃었던 그때가 생각나서
심장이 내려앉고 숨이 멎을 것처럼 아프지만 그래도 정말 미안했어. 나 이제는 사탕을 빼앗긴 어린아이처럼 굴지 않을게. 아름다운 시절의 우리 모습만 아름답게 기억하자. 그리고 그 시절의 모습처럼 당신이 늘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나도 조금은, 지금보다 조금은 편안해질 수 있을 것 같아. 한때나마 우리가 서로 사랑했다는 사실이 당신의 가슴에 미안함이 아니라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주길. 그런 사람이 있었다. 오늘 그녀를 울렸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녀가 반지를 받고 눈물을 흘릴 줄은. 처음입니다. 그녀가 먼저 내게 키스해준 건. 그녀가 원하는 주얼리 쇼핑몰. 여자를 아는 주얼리 Only Jew. 푸른밤 문지입니다. 네가 만난다는 사람 어떤 사람이야? 그냥 넌 어떤 사람을 만날까 궁금해서. 누군가 당신에 대해 물어올 때마다 나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하고는 했다. 그 사람은 네모 반듯하게 접힌 손수건 같아. 내가 당신을 그렇게 표현한 것은 내가 당신에게 처음으로 그 어떤 특별한 감정을 느꼈던 어느 날에 당신이 친절하게 건넨 손수건 때문만은 아니었다. 당신을 떠올리면 아주 자연스럽게 은은한 향기가 나던 손수건과 그것을 내게 건네던 당신의 조심스러운 손길과 따스했던 눈빛이 마치 그림처럼 떠올랐고, 아마도 그 순간부터 우리는 남들이 흔히 말하는 사랑을 하게 된 것이 분명하다고 나는 믿게 됐으니까. 아, 지금도 생각나. 당신을 닮은 네모 반듯한 손수건. 그러나 반드시 구겨지지 않은, 아니 절대로 구겨지면 안 되는, 내게 당신은 아마도 그런 사람. 당신과의 사랑을 예감했듯 당신과의 이별도 예감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어쩌면 우리가 헤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런 불안한 예감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을 무렵에 당신과 나는 어느 카페에 마주 앉아 있었잖아요. 짐짓 태어난 척 하면서. 그러다가 당신과 눈이 마주친 순간에 내가 그랬지. 어느 마을에 아주 근사한 정원을 가진 두 집이 서로 마주하고 있었대.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사시사철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피워냈고, 아침마다 나무들을 가꾸고 돌보는 것이 집주인들에겐 일상이었대. 근데 그 방법은 조금 달랐어. 한 사람은 일부러 나무를 흔들어서 상하거나 힘없는 나뭇잎들이 떨어지도록 했대. 그러면 나뭇잎들이 후두둑 떨어져 내리잖아. 그러면 또 부지런히 빗질을 해서 그것들을 쓸어 담아 썼나 봐. 그래서 그 사람이 가꾸는 정원은 늘 단정하고 깨끗했대.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마치 산책을 하듯 나무 주위를 맴돌기만 했다는 거야. 심지어는 나뭇잎이 발 아래 떨어져 있어도 치우지 않고 그 자리에 내버려 두고 바라보기만 했나 봐. 바람에 날려 어딘가에 떨어질 때까지 버티다 끝끝내 소나기에 힘을 놓아버리고 땅 위로 살포시 내려앉을 때까지. 내가 여기까지 말했을 때, 여기까지 말하고 당신 얼굴을 쳐다봤을 때, 당신은 뭔가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것처럼 보였다. 왼손으로 가볍게 턱을 받치고 있던 당신이 자세를 고쳐 앉아 팔짱을 끼고 아랫입술을 지그시 깨물고 있었으니까. 나는 모르는 척 원래 하려던 이야기를 마저 하기로 한다. 근데 있잖아, 몇 년 후, 아니 몇십 년 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의 정원이 훨씬 더 울창해졌대. 왜 그랬을까? 땅 위에 내려앉은 나뭇잎이 썩어서 거름이 되고, 그 거름이 결국 나무를 키운 거야. 줄곧 팔짱을 끼고 앉아있던 당신이 오랜 침묵을 깨고 내게 물어온다.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 그 순간에 나는 잠깐 멈칫 당신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본다. 눈을 감고도 선명하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았던 당신의 얼굴이 이렇게 낯설었던가? 당신의 눈빛이 이렇게 차가웠던가? 당신 꼭 다른 사람 같아. 그때 나는 나에게도 시간을 달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흔들지 말아달라고. 억지로 흔들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그런 사람이 있었다. 축하합니다. 네, 가장 아름다운 눈의 주인공이 되셨는데요. 그 비결은? 단지 많이 웃고 예쁜 것만 보려고 노력했을 뿐인데. 그게 다인가요? 사실 오스카에서 눈 살짝 했어요. 최고의 미를 완성하는 오스카 성형외과. 검색창에 오스카 성형외과. 푸른밤 문지입니다.
설악산에 단풍이 시작됐대. 운전하면서 라디오 뉴스를 들었는데 어느 아나운서가 아주 단정한 목소리로 그러더라고. 올 가을 단풍이 시작됐다고. 작년보다 엿새쯤 늦은 거래. 산 정상에서 산 아래로 20% 정도 물들었을 때를 단풍이 시작됐다고 하고 80% 정도 됐을 때를 절정이라고 한다나 봐. 그러니까 우리가 단풍의 절정을 보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한대. 그때 나는 신호 대기 중이었는데 신호가 바뀌고 차가 다시 출발을 무렵에는 올해 단풍이 그 어느 해보다 곱게 물들 거라는 멘트가 흘러나오더라. 나는 바람 좀 쐴 겸 너무 멀지 않은 곳으로 가을 나들이라도 다녀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아주 잠깐 했어. 근데 오늘따라 차가 많이 막힌다. 다른 데로 돌아갈 걸 그랬나? 땅거미가 질 무렵이라 그런지 자동차들이 하나둘 헤드라이트를 켜기 시작하고 그 불빛에 가을밤의 서늘한 공기가 점점 무겁게 내려앉는다. 그리고 운전대를 잡고 있는 내 두 손에도 어쩐지 자꾸만 힘이 들어가. 너 때문이다. 머릿속에 불쑥 끼어든 네 생각 때문이다. 예전에 너는 친구의 미니홈피에서 우연히 보게 된 이야기라면서 아마도 인터넷에서 떠도는 수많은 사랑에 관한 글 중에 하나일 거라면서 어느 연인의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너도 기억하는지 모르겠어. 그날 우리 두 사람은 나란히 손을 잡고서 길을 걷고 있었는데 내가 가을바람이 참 좋다고 하니까 네가 불쑥 그랬잖아. 슬픈 얘기 하나 해줄까? 한 연인이 산을 걷고 있었어. 근데 여자가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낭떠러지로 떨어진 거야. 남자는 왼손으로는 있는 힘껏 여자의 손을 붙잡았고 오른손으로는 벼랑 끝을 잡았어. 죽을 힘을 다해 버텨봤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손에 힘이 빠지고 어쩔 수 없이 남자는 여자의 손을 놓아버리고 말았대. 미안해 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그 후로 수많은 연인들이 같은 이유로 헤어졌대. 네가 거기까지 말했을 때 나는 잡고 있던 너의 손을 더 꼭 움켜쥐었다. 무섭기도 했고 왠지 모르게 불안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나는 우리가 수많은 연인들과 조금 다르기를, 분명히 다를 거라고 믿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 너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다. 그런데 어느 날 다른 한 쌍의 연인이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됐어. 점점 시간은 흐르고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텨봤지만 더 이상 조금의 힘도 남아있지 않았던 남자는 마찬가지로 여자에게 미안해하면서 손을 놓아버렸대. 그런데 남자가 놓아버린 건 여자의 손을 잡고 있던 왼손이 아니라 벼랑 끝을 잡고 있는 오른손이었어. 나는 걸음을 멈추고 슬그머니 당신의 손을 놔버렸고 몇 발자국 앞서 걷던 너도 그 자리에 멈춰서서 나를 돌아다 봤다. 나는 너에게 물었다. 만약 너라면 어떻게 할 거야? 왼손을 놓아버릴 거야? 오른손을 놓아버릴 거야?
대답해주지 못했다. 손을 놓아버리는 일처럼 간단한 일이 이별이라면 이 세상에 사랑 때문에 힘든 사람도 없었겠지. 그런 사람이 있었다.